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선물은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긴축 종료 기대감에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급락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이 2023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달 보고서보다 9만 배럴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오늘 공개된 ECB 6월 통화정책 보고서에는 필요시 7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 시각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6월 CPI에 환호하면서 주요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자 2년물과 10년물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 역시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100달러 선을 깨고 14개월 내 최저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CPI의 둔화는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또한 간밤 공개가 되었던 베이지북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가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느린 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CPI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정책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6월에 둔화되었던 인플레이션이 재차 위로 상승할 우려 또한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도 앞으로 시장의 추세와 이슈 방송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밤비가 상당히 내리는 가운데 또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어제도 CPI 발표 또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그다음에 또 오늘 PPI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근데 근원은 아직은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연준이 바라보는 게 임금에 대한 부분이죠. 임금 상승은 여전히 지금 지속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악재 혼재가 지금 뒤섞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방향은 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폭은 각기 따로 지금 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만 상당히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됐든 또 2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금융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자, 3월 초에 이제 SVB 사태, 시그니처 등등 은행들의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2분기에 이제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또 내일 또 시장에 또 어떤 변동성을 또 키울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도 혼동스러운 이 천명과 함께 또 지혜롭게 오늘 또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전략 짜시면서 또 알차게 또 즐겁게 오늘 1시간 꾸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집중해서 즐겁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FOMC 회의 전 주요 물가에 대한 지표들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봐야겠죠.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통해서 앞으로의 추세와 방향성 함께 점검해보고요. 오늘 방송 중에도 오늘 단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진입가, 목표가까지 함께 점검해볼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채팅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채팅 통해서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품들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현재 차트 보면서 현재 실시간 상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1분봉이고요. 현재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5,6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6월 CPI, PPI 결과 발표 이후에 나스닥 큰 폭으로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22시 54분경에 최고가 15,621.5달러 선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나스닥 앞으로 어떤 방향성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갈지 오늘 잠시 뒤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7%가량 상승하면서 배럴당 76.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부양을 위해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59분경 현재 실시간으로 최고점 76.42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언제 보였냐 싶게 다시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오늘 추세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0.09% 상승하면서 1,96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시 12분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은 하락하게 됐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약세와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성 계속해서 이 매수 방향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입니다. 유로 역시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하루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하면서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내 최고치인 현재 1.122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0.46% 상승하면서 21시 58분 현재는 최고점 1.12315까지도 형성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제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단독으로 제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방송 초반에 주요 단타 상품과 진입가까지 함께 결정해 보도록 하고요. 방송 마지막에는 목표가 도달 여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서님, 오늘의 단타 공략 상품과 함께 진입과 목표가 전략 세워주시죠. 자, 오늘도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한 나스닥이 될 것 같네요.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일단 진입가 말씀드리고 우리 일단 기술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벌써 조금 더 위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이게 쫙 짜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자, 일단 15,610에서 15,605 사이에서 일단 매도로 들어가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5,580 정도. 그다음에 벌써 체결됐네. 그다음에 이제 2차는 15,56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 2차 목표를 가져가실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거의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 보고 일봉을 체크해야 되겠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지니까 벌써 진입을 다 해서 수익을 빨리 낸 것 같은데, 자, 일단 화면 잠깐 내리고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나스닥 오늘 단타 비법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상품 나스닥입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공략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5,605에서 10포인트 사이에서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580, 2차 목표가 15,56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거래에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유의 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나스닥 앞으로의 전략 함께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서님. 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시향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제가 인사한 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헤드라인 CPI하고 그다음에 PPI는 좋게 나왔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자, 작년에 일단은 석유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 요맘때 $130가 넘는 기록적인 상을 연출을 했고, 지금 거의 이제 오일이 이제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3분의 2 정도 지금 3분의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을 연출을 했죠. 그럼 어제 상황 CPI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9.1% 작년에 그죠? 그리고 이맘때 딱 3%, 딱 3분의 1이 내려간 거예요. 딱 그만큼 내려온 거랑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그건 기저 효과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원은 여전히 4.8%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앞으로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는데 과연 연준이 바라는 숫자 2%까지 내려올지 그거는 퀘션이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번 달 말에 연준이 바라보는 건 PC예요. PC, CPI가 아니에요. 자, PC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지 않느냐. 단기적인 상승을 랠리는 일단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가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시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들어볼게요. 네. 자, 정확히 제가 여기다 아까 딱 선을 딱 그어놨죠. 희한하게 딱 맞아요. 자, 이게 왜 맞냐를 우리가 보시자는 얘기잖아요. 자, 거의 작년의 수준까지 거의 모든 게 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올라올 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목을 딱 보니까 지금 1월 달 가격대까지 왔어요. 1월 달. 1월 달에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을 연출할지 안 할지는 아직 퀘션입니다. 그죠? 오늘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져다가 한 1시인가 2시인가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줬고 오늘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 시장.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다우하고 S&P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우가 왜 많이 안 움직일까를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왜 안 움직일까요? 자, 내일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내일 금융주 먼저 실적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우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융에 대한 게 일단 봤을 때 시장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느냐. 네. 저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여기 딱 물려 있죠. 지금 제가 아까 지니까 손절가, 익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요 가격이 딱 거의 왔는데 여기서 지금 딱 봐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여기가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이 주봉입니다. 캔들상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저항대가 형성되는 어떤 캔들을 만들어 준다면 상승폭은 상당폭 제한적이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일봉도 보시. 일봉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일봉은 솔직히 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서 작년 1월 달에 가격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향적으로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좀 인내를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파월이 한 얘기가 있죠.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진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오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나스닥 차트 보면서 함께 기술적 분석해봤습니다. 왜 지금 현재 미증시 3대 지수가 같은 방향성으로 빨간불 켜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 5일부터 골드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추세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시죠.
네, 오일 차트입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실시간이죠. 76.82까지도 찍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중에 77달러 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일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뭐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일단은 뭐 너무 시간이 좀 너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 들어가기 전에 오일을 매매하기 위해서 좀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황금 타이밍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금 타임은 지금은 논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이른 거 결국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때 추가 감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어떤 얘기를 더 해준다면 그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보기에도 이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자, 한번 모든 상품들은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연관성이. 단지 어떤 놈이 늦게 쫓아오고 빨리 가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일본을 보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요즘에 느끼는 게. 야, 이게 같이 쫓아오는구나. 뭐냐면 이게 지금 달러하고 완전히 반비례 관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엊그저께만 해도 그죠? 불과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저번 주 월요일이죠. 거의 달러가 103을 그죠? 거의 초중반 때까지 중후반 때까지 달려가다가 거의 지금 100 안에 한번 찍고 다시 이제 100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원유하고는 반비례 관계로 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사우디 이제 에너지 장관이 추가 감산에 대해 피력을 했고 러시아까지도 거의 동조를 하는 상황. 자, 근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는 또 뉴스가 떴어요. 이 물물 교환하자.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스하고 이제 오일을 서로 맞바꿔 물물 교환을 하자는 뭐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든 원유가 풀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겠죠. 자, 어떻게 됐든 감산을 하면서 자, 미국의 SPR 이제 비축유 거의 앵꼬가 났어요 지금. 앵꼬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계속 뭐 비축유를 지금 사드리겠다 하고 채워놓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역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지수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작년 아까 봤어요. 작년 6, 7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때 130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인플레 어떻게 했든 좀 잡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에너지 식료품 때문에 지금 헤드라인 CPI가 바뀌었던 거지. 뭐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리는 바람에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결국엔 이렇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내려왔던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해줬던 건 결국엔 오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일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산으로 봤을 때 자, 일단 77.30달러가 여기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가 이제 200일 이평선이에요. 자, 일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를 바라보는 이평선은 우리는 240 이평선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해서 올라가 준다면, 그죠? 대세 상승장이다 그렇게 논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거의 근접해 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80달러까지 툭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6월 달에 CPI라든지 PPI는 좋게 나왔으나 자, 다음 달 우리가 더 걱정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이제 이 석유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런 게 제기가 되면 아무래도 가솔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조금은 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오일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하고 상당히 지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향들을 바라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오늘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종가 밑에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종가를 이제 벗어나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세는 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개파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바로 위에 77.30이 강하게 어떤 밀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제 원유 재고도 발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일단은 약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자 내일의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서 그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100일을 지지해서 초중반대까지 조금만 올라가 준다면 그죠? 오히려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로 오늘은 관망을 하십시오. 관망하시고 내일을 또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변곡점은 77.3달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5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지만 방송 이후에도 오전부터 밤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님과 공부까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골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골드 현재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인 1966.2달러 선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일단은 뭐 약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매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골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상승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 폭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아까 100까지 이제 인덱스가 100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100 초반대 와 있는데 잠깐 지금 보니까 네. 자, 오늘 일단은 100을 어떻게든 초반대까지 지지해 준다면 그죠? 일단은 뭐 지금 약간의 상승이지만 100 이하로만 안 밀려준다면 그러면 일단 상승인데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달러가 내려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자, 무슨 얘기냐? 자, 달러하고 이제 채권은 이꼬르죠. 닮은 꼴이죠. 일단은 뭐 디폴트, 미국의 디폴트가 오냐 마냐 뭐 말이 많다가 결국 이제 해결이 됐죠.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달러가 일단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어때요? 이꼬르 국채니까 국채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걸 사겠느냐를 우리 퀘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재건이 약세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이 상당히 난해하고 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자, 네. 거기 또 이제 이번에 또 중국이 이제 뭐 엘렌이 갔죠. 이제 다시 지 나라 갔지만 브링컨도 갔죠. 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자, 왜 갔냐 이거죠. 자, 디커플링 계속 뭐, 바이든 들었죠. 뭐, 디리스킹이다. 네. 리스킹이 있고, 디커플링은 아니다. 근데 중국 애들 웃기지 마라. 디커플링이지 왜 디리스킹이냐. 니네 맨날 반도체 지금 제재 가하고, 아직도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ING 상태고, 근데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 왜 갔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국채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이 1조가 넘는 돈을 1조가 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많이 팔아 제꼈죠. 자, 그럼 팔아 제끼면 어때요? 일단은 국채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달러도 동반 하락을 하는 거고. 그 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를 중국한테 뭔가 좀 가서 달래면서 야, 이제 그만 팔어. 좀 우리 좀 살자. 뭐 그런 식의 어떤 액션이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맥을 못 추는 것 같고요. 자, 역으로 따지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엔화 한번 사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올 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벌써 이제 엔화가, 그죠? 상당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달러가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좀 뭐 짜고 치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어떻게든 대만을 건드려서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껄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든 전 세계 가장 많은 반도체 기술들을 많이 갖고 로열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를 미국을 좀 그러니까 일본을 좀 밀어주면서 그죠? 일본을 밀어주면서 조금 지네끼리 완급 조정을 핑퐁 게임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달러가 완전히 지금 맛이 갔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면은요. 지금 저 골드가 1%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이걸 우리가 염려스럽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골드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거고. 네, 근데 이 방금 달러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해 나가면서 또 100달러 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골드 이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제 기준으로 이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도 2022년 4월 그때의 이 주가 수준을 회복하면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골드가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에는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일단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안 좋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국채하고도 또 안 좋은 뭐 상관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달러가 일단은 100을 제가 보기엔 무조건 지켜줄 것 같고요. 네. 지켜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PCE 발표. 이제 25일, 26일 날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어쨌든 누가 봐도 0.5 인상이. 그럼 일단은 달러는 올라갈 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축 통화들, 이제 파운드하고 유로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엔화까지도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올 말이 되면 다시 그 전에라도 다시 한번 달러가 분명히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럼 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상승폭보다 더욱더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제한이 많이 들어있겠네요. 네. 그게 오늘 지금 차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는 이 차트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올라갔어야 돼요. 지금 오늘 그래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 정말 짧게 가셔야 되고 제가 뭐 진입가를 오늘 굳이 좀 안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1961이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따지면 1961에서 1967 사이 여기서 오늘 상당히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1961선에서 한번 지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내시는 걸로 오늘은 전략을 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느새 뭐 이게 1900까지 한번 내려갔었어요. 일봉 잠깐 볼까요? 네. 자, 이게 뭐 그죠? 불과 지금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이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보름밖에 안 된데 이때 1906을 타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입히 형선을 일단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올라가는 상당히 제한. 만약에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60일 입형선이 1975에 올라가도 여기가 맥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당히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짧게 수익을 좀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다시금 이 빨간 불을 키우고 있는 골드가 얼마큼 상승할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세가 조금 더 유효하나 이 전략을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는 1961달러에서 지지 확인 후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현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 지난 한 달간의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투자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7월 7일까지였죠. 이 7월 둘째 주,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올 수익으로 마감한 모습까지 매매일지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전략, 투자 기법 오픈 독방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천명 마스터님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매주 좋은 수익률, 높은 상승률 가능한지 그 기법 오늘 방송 중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법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해야 되고 진입하는데 여러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법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깨달은 게 27년 동안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외환계를 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제가 뭐 얼굴에 나온 지는 뭐 1년 조금 더 됐지만 아직은 네. 뭐 모르지만 저는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저는 안정되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거는 방송상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의 장점은 단연간의 노하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노라운 톡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기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하다 보면 혼돈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정말 왕초보도 정말 이 주식만 하시다가 어떻게든 해외 선물한 뭐 파생 상품이죠. 정확히 따지면 국내 선물도 있고 해외 선물도 있기 때문에 자, 화백은 싶은데 뭐 내가 아는 게 없어.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초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법은 볼린저 밴드예요. 네. 볼린저 밴드. 그냥 약어로만 할게요.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상당히 핫한 그런 기법이죠. 기법인데 여기 독약이 있고 달콤함이 있어요. 자, 달콤함은 뭐냐? 95.4%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약은 4.6%의 독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처음에 접하기 이게 심플한 거, 이게 볼린저 밴드 정말 심플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근데 모든 게 자, 시계에서 볼린저 밴드 내에서 모든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95.4%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나머지 독약이 4.6%예요. 자, 뭐든 모르고 야, 이거 볼린저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 이거 완전 이런 기법이 어디 있어 하고 했는데 이 생각처럼 안 가요. 이 4.6의 도곡이 나중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제가 봐도 일단 전체적인 좋은 거, 이런 게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럼 제대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볼린저 밴드만 하나 갖고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합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정된 어떤 기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한 또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볼린저 밴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결국엔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 천정과 바닥이죠. 천정이라는 건 매도가 되죠. 상한선에 있을 때 일단 매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뭐예요? 하한선이죠. 하한선에 있을 때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알면 돼요. 딴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심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에 대한 어떤 마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으로 드는 마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갖고 했던 안으로의 마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력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또 시켜드릴 거고, 자, 결국에는 뭐예요? 자,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렸어요.
자, 쌍봉 쌍바닥 패턴의 끝판왕이 돼야 되겠다. 이게 볼리저 밴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저는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쌍봉하고 쌍바닥 패턴을 볼리저 밴드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또 안정되게 매매할 수 있는 저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마 이거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 이제 이 기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세 가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 도대체 끝판왕이 뭔지 마력이 뭔지 그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기법 들어갈게요. 네, 이름부터 매력적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의 마력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세팅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세팅.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볼린저 밴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건데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하향 신호가 있어요. 상하향 신호, 그죠? 상승 하향 신호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야, 요거 잘 모르겠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요 샘플은 유지 투자 선물입니다. 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가 쓰는 게 이거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하향 신호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MACD를 같이 접목을 해야 되겠다. 보조 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볼린저 밴드 하나만 해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없다는 거죠. MACD를 네. 같이 사용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 샘플. 나스닥으로 제가 샘플을 드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네. 네, 볼린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저거예요. 자, MACD를 이용한 기법,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정별이 돼 있어야 돼요. 정별은 뭐예요? 매도라는 건 뭡니까?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돼요. 제일 상단. 그죠? 상단에 일단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천장을 타치해 줬어요. 자, 그럼 내려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4.6%의 도각이 숨겨져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MACD라는 거예요. MACD. MACD 자 매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딱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의 마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중심선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와줬다면 나스닥 따지면 한 300T에서 400T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 어떻게 됐든 나스닥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하향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나중에 세팅을 하시다 보면 하향 신호 이렇게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딱 뜨는 게 떠요. 그럼 이 신호하고 MACD 신호하고 동일하게 매도의 신호가 딱 뜰 때가 있어요. 안 뜨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뜨면 어떻게 여지없이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으로 또 들어오죠. 그래서 하향 신호, MACD 매도 신호. 그래서 바로 여기서 수익을 또 더 많이 아까보다 더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강력한 여기 이제 거래량도 보셔야 돼. 거래량. 자,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그걸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거래량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매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매도에 대한 어떤 하락폭이 상당히 그냥 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일단 볼린저 밴드 그렇게 만드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가 있죠. 매수가 있죠. 자, 매수는 일단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자, 여기 골든 크로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5일 이평선 하단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단이 꺾였어요. 자,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아직은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MACD 확인해 보시니까 아, 이게 MACD가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네. 자, 그럼 미련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매도가 매도는 다른 거니까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상향 이제 돌파 신호 볼린저 밴드 요걸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여기서 또 상향에 대한 돌파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도 신호가 또 나와줬고요. 그죠? MACD도.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수익을 또 내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도 한 200주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 MACD를 사용한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다음 거 한번 넘어가고요. 시간 많이 좀 네. 설명드려야 되는데. 근데 방송에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다 이야기한 내용도 이 볼린저 밴드 이 세팅 방법부터 정확한 투세 방법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이어가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제 맛배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아.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계속 나오니까 네. 중간중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두 번째 아까 다 쌍봉 쌍바닥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응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을 잘 하면서 심플하게 하는 게 진짜 우리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 찐 매매 기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쌍봉이 나왔을 때, 그럼 쌍봉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을 때 일단 매도로 내려가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어떻게 해서 보죠? 여기 쌍봉이 나와줬죠. 쌍봉이 딱 나와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매도에 대한 하향 신호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련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눈치 빠른 사람은 돼요. 야, 그럼 나 MEC 같이 적용하면 안 돼? 그럼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가면은 쌍봉에 대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쌍봉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계속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눈치 빠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터졌냐 이거죠. 자,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거래량 무지하게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쌍봉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매도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항생입니다. 항생. 제가 나스닥만 설명드리니까요. 항생에서도 전모에 가는 모든 상품이 전모에 가. 제 기법이. 그래서 네. 제가 예를 다른 걸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쌍바닥은 뭐예요? 쌍바닥은 일단은 돌파 신호죠. 상향의 돌파 신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쌍봉이 나와줬고 여기도 나와줬고 여기도 나와줬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나와줬는데 여기서는 뭐 수익은 뭐 짧지만 일단은 뭐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이제 그림이 작지만 이것도 한 100틱에서 200틱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야, 이거 MACD가 이거 매수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쌍바닥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구나. 뭐 이렇게까지 못 버티겠죠. 벌써 한 7, 8시간인데. 그죠? 이거는 뭐 스윙이라면 가능하죠. 스윙이라면. 근데 단타 배우는 이거 못 버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해서 자세히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27년의 어떤 신법, 기법 그죠? 어떤 이제 노하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 가셔도 이런 노하우를 들으실 때는 없으시니까 잘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볼린저 기법까지 알아봤고요. 이 볼린저 밴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27년 노하우의 기법 자료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 때 언급했던 단타 전략, 목표가 도달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이었고요. 오늘은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이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5,605에서 10포인트 사이에 진입해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580포인트, 2차 목표가 15,560포인트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2차 목표가까지 모두 도달했습니다. 이 올 수익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도달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전략을 사용했길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익 낼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았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봤던 건 아까 주봉 갖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주봉 갖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상이 적중해서, 결국에 이제 아까 이제 CPI도 거의 작년 때 그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CPI 이꼴은 또 지수가 되는 거 공교롭게, 그죠? 나스닥만 그래요, 나스닥만. 이제 물론 S&P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우는 거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스닥 자체가
대한 열풍, 오늘 또 아까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끈적끈적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일부 빅테크 기업들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예상치보다 많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서 이거를 조만간에 정리를 좀 한답니다. 그럼 매도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가 아무래도 좀 하락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전에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봐도.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뭐 1차, 2차 수익이 잘 나와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방송을 조금만 제가 일찍 했더라면 여기 어떻게 때문에 이제 이 음봉이 상당히 높았죠. 그죠? 적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봐. 15,620 정도에만 잡았으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것도 뭐 수익 여러분 많이 내신 거예요. 아까 15,610만 들어서 15,740, 446. 여기까지 더 60일 이평선까지 가셨다면 한 200틱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0틱만 따지면 벌써 260이 그죠? 한 130, 4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안정성. 근데 오늘 상당히 좀 아직 장 초반이지만 상당히 변동폭이 아직은 좀 커요. 자, 왜 큰지를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왜 답이 나올까요? 자, 여기 60일 이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깨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 보세요. 자, 좀 볼게요. 자, 16시. 유럽장이 열릴 때부터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보이죠. 그죠? 근데 결국에 오늘 관건은 뭐냐? 일단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자, 여기서 오늘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수익 보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성심을 다해서 수익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성공적으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달성하면서 수익으로 단타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12시 전까지 입장해 주셔야지 볼린저 밴드 포함해서 핵심 매매 기법 모두 다 자료집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7월 14일 금요일 바로 지금 들어오셔야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000명 마스터님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발표된 미국의 6월 헤드라인과 코어 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장에선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2년물과 10년물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 역시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하며 현재 100달러 선을 깨고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해외 선물 핵심 기법은 쌍봉과 쌍바닥 패턴의 끝판왕 바로 볼린저 밴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주요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